자, 판례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 10조 2항을 보면, 자,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가 2번인데요. 자, 피고인은 성인 남성입니다. 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16세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16세 여성은 가출소녀야, 가출소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채팅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었고, 이 남성과 서로 채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 장소, 어디에서 만나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대가, 나랑 성관계를 하면 얼마 준다는 부분,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고, 결국 그 장소에서 만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이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성인 남성에게 뭐다?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얘기인데요. 자, 공연이란 말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래방 나와 있네요. 노래방은 공간이 작잖아요. 몇 평 안 되는 노래방 그 공간인데, 여기서 고객들로 하여금 이 음악 저작물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것도 공연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연이라고 해서 꼭 뭐 넓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연설하고 하는 것만이 공연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 공간에서도 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게 한다면 이것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판례가 갑자기 왜 나왔나요? 이 노래방에서 쓰는 기계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계를 써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즉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용 기계를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기계를 썼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적발된 사건이죠. 다음, 음란한 보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이 음란한 보호 등을 전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너 있죠, 배너.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배너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로 화면이 옮겨지잖아요. 그쵸? 그때 이 링크를 하게 되면 사이트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한 화면들도 많고 동영상들도 많잖아. 그쵸? 그랬을 때 이것도 음란한 보호 등을 전시했다라고 보아서 이 전기통신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링크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보호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이 되었다면 공연 전시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것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PC방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했다는 거죠. 미리 이제 업주가 이 성인 인증까지 다 받아 놓았고, PC방 이용자들이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사이트로 옮겨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주에게는 요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도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링크 나와 있죠. 링크를 통해서 쭉 보시게 되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 자, 올라가 보면요. 자, 정보통신망법 내용인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부호나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게 되면 이 정보통신망법 이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도달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상대방 전화로 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게 되면
전송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전송하게 되면 바로 문자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랬다면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가 되버려. 기수가. 전송하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 즉 상대방이 이 문자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어요. 즉 이 문자를 읽어봐야 기수가 아니라 읽어보지 않더라도 자기 핸드폰에 그 문자가 떴다면 그 즉시 기수가 됩니다. 그 사실관계가 2번이죠. 보시면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남성의 휴대전화를 스팸 문자로 저장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말은 그 문자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수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전자발찌 얘기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인데요. 전자장치 부착법은 뭐예요? 누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나요? 강도, 강간, 그쵸? 뭐 살인범죄, 뭐 이런 친구들이죠. 자, 이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데 그 전자발찌를 차지 않거나 즉 휴대하지 않거나 손괴하거나 하게 되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서 세 번째 줄 피부착자가 이를 위반해서 휴대를 해야 되는데 휴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대하지 않게 되면 전자장치 효용을 해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효용을 해했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발찌를 끊거나 하면 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끊었다는 거야. 그쵸? 끊지 않고서 어떻게 끊어야지만 휴대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했다고 보아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업무상 알게 된 상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관 모르게 군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을 때에는 이걸 침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고, 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사무원 사이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됩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인터넷을 통하여 문자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이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되었다면 이것도 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 방법, 기타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후보자 경력 등을 자세히 적어야 되잖아요. 그쵸?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학위,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걸 그 사실대로 적어야 되는데 진실되게 적어야 되는데 이 경력 속에는 이 체납실적도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그쵸?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위로 적게 되면 이것이 경력 등을 허위로 적었다고 해서 공선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보시게 되면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하여 게시하게 되면 그 이력에 대해서 거짓으로 기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원작 그대로를 베껴 쓰면 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걸려들어요. 위반죄가 됩니다. 이 원작 그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부를 그대로 표절하는 거죠. 그렇죠? 전부를 표절해도 되지만 상당한 양을 표절해도 이 원작 그대로 표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고,
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긴 재산에는 새로 만들어진 재산은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도 생긴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자, 40번부터는 이제 뭐죠? 형사법 할 때 배우죠. 레카 회사에 있습니다. 레카 회사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 전화 통화를 청취한다 했을 때 이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그 다음도 형사법에 나와 있죠. 자, 원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한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누구든지에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 카메라도 돼, 카메라. 그렇죠? 카메라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잖아요. 그렇죠? 과속으로 달린다라고 했을 때 번호판을 찍게 되는데 그 번호판을 찍지 못하게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하는 금품 속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이 환급금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안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2번이죠. 사용자인 피고인이 종료했는데 종료된 근로자의 이 환급금을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유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민사집행법 얘기네요. 재산 명시 절차가 있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그 제출할 재산 목록은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강제집행이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다 적어야 돼. 가치가 나가든 안 나가든 다 적어내야 되는데 이 채무자가 집단에는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일부 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됩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은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야. 그래서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다 적어내야 됩니다. 근데 적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작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특경가법이죠. 저축을 하는 자, 이 하는 자에는 이 관련자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차를 운행하면 안 돼요. 그 차가 전기차든 아니든 등록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동차에는 전기차가 포함된다고요. 근데 이 전기차가 등록하지 않고 운행했죠? 그랬을 때 관리법 위반죄가 된다. 자,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못했음에도 허가 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 허가 없이에는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허가 없이 했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 및 이용의 관련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